주식도 투자를 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섹터가 있어요. 잘하는 섹터. 에? 그쪽을 보통 하거든요. 프레시하고 새로운 쪽, 그쪽을 좋아하거든요. 아. 이제 일반 투자가가 아쉬운 거는 이제 돈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지속 성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 쪽에 투자를 보통 하는 게 원래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정확하다는 얘기죠. 지금 그 다음 이번 장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끝나고 나서 어떤 주식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쟁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추측들도 있고요. 근데 요새 자동차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반도체 그렇죠. 쪽하고 자동차.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기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히려 상승하면서 많이 올라왔죠. 예, 버티고 있단 말이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사고 있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좋은데 기아차 좋다는 소리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지난번에 이제 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요번에 정고점 근처까지 왔어요. 이게 1월 고점이 8만 7천 원인데 근처까지 왔죠. 오늘 8만 6천 원 정도 하니까는. 그래서 근데 장 분위기상 그거를 뚫고 올라가기는 좀 버겁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렇죠. 7만 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7만 2천 원에서 저도 7만 2천 원대 샀던 건데 저는 8만 원에 팔았어요. 아, 네. 그래서 그 8만 6천 원이면 상당히 이 약세장에서 20% 이상 올라왔죠. 그러니까 바닥 대비해서.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근데 조금 여기에서는 조금 버겁지 않나 싶어요. 지금 시장 분위기하고 맞춰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이 정상화되고 그러면은 2차 전지 쪽하고 전기차 쪽, 그쪽하고 역시 이제 소부장, 그 반도체 장비 쪽, 네. 이런 쪽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역시 이제 자동차. 기아차 같은 경우 지난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배당도 많이 했거든요. 저 배당금 들어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는 쥐꼬리만한 배당을 했는데, 기아는 기아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회사가 진짜로 그래도 그 뚝심 있게 잘 하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되게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기아 좋은 거는 알겠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좀 새로 살만한 구간은 아니다. 좀 떨어져야지. 이제는 사죠. 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하면 좀 답답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뭐 누가 먼저 앞서가던 나중에는 결국 또 비슷해지지 않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사도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현대차가 있는데. 이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18만 원대 하죠. 그러니까 싸긴 싸죠. 그게 우리가 그 18만 원이면 싼 거죠. 그게 회사 사이즈가 크면 주가가 좀 우리가 객단가라고 그러거든요. 네. 객단가. 객단가 면에서 객단가? 저거는 20만 원 가까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래도 10만 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매수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가격이 높으니까는 자꾸 액면 분할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현대차나 우리나라 옛날 기업들은 다 액면가가 5천 원이다 보니까는 삼성전자야 100원으로 이렇게 줄였지만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끼기에 가격이 이제 비싸 보이는 거죠. 비싸 보이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싼 주식이죠. 싼 주식. 그래서 그러니까는 기아차는 그 덕에 조금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왜냐하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작년에 워낙 그 주도주가 될 것이다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넘게. 그 기아차도 10만 원 찍고서 그때 이제 애플카 이슈로 해가지고 10만 원 찍고서 줄기차게 떨어져가지고 6만 8천 원 요번에 거기까지 왔다가 그래 이제 벌써 연고점 그러니까 연초에 8만 7천 원 근처까지 온 게 이거 되게 반갑고 좋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그래도 이
대장급 주식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전통 그 자동차 업종이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는 기관 외국인이 사는 거고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제 저런 기업들이 살아나야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도 좋은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런 기업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석 리포트들을 보면서 이 어떤 거를 채택을 하고 어떤 거를 거부하고 해야 이게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시장의 반응도 좀 애매할 때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 보면은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성장성 이거를 기대하면은 당연히 또 우리 전장 사업 아주 좋을 그렇죠. 것이다. 뭐 자율주행 좋을 것이다 막 생각하잖아요. LG전자 같은 경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실적 발표가 됐는데 리포트들 보면은 가전 쪽이 돈 버는 현재까지의 캐시카우인 가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이제 주가가 쫙 빠진단 말이에요. 더 빠지고 있는 데서 더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나는 지금 가전 때문에 LG를 산 게 아닌데 아니죠. 전장인데 전장은 좀 좋아진다며. 근데 전장은 아직 돈벌이가 본격적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그러니까는 LG전자도 17만 원까지 갔던 것들이 그 주가가 무슨 대형주가 그래도 간판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느냐 저도 그 얘기들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장 사업에 하기는 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거하고 투자만 하는 쪽이다 보면 우리나라가 2차 전지 그 기업들이 다 그랬거든요. 원래 삼성전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삼성 SDI라든가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수년 동안 투자만 했던 거죠. 투자만. 그리고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만 해도 적자가 되게 컸었잖아요. 네.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한 거고 삼성바이오로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초기에 설비 투자하고 그럴 때 투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사이즈가 원체 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 돈 나오는 쪽은 이제 가전 쪽이고, 그리고 전장 사업은 뛰어든다 그러지만은 아직 뚜렷한 뭐 성과를 내는 게 없다 보니까는 주가가 지지부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LG전자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을 때 살만한 때라고 보시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어. 하지만 지금 살 때는 아니야. 저는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LG전자에?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주식도 투자를 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섹터가 있어요. 잘하는 섹터. 그쪽을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그 기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좋죠. 그냥 PER, PBR만 따져가지고 영업이익이 어느 쪽이 많이 나겠다. 그러니까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사 그 쪽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금융주도 투자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 기본이 미래 가치하고 미래 성장성을 같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이슈, 주식 시장은 항상 제가 제 책에서도 누차 강조를 했지만 신선하고 프레시하고 새로운 쪽 그쪽을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이슈로 뭔가 오면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IT 쪽이나 이제 그쪽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죠. 제 투자 성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이제 초기에 이렇게 개화할 때 이렇게 처음 열리고 그럴 때 제가 제 다이어리를 쭉 쓰는데 그러게 지금 제가 앞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말씀하셨듯이 매일의 어떤 기록을 하신다고. 근데 제가 한 6, 7년 전에 다이어리를 보고서 놀란 게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전에 그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해서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적어놓은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6, 7년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냐면 1비트코인에 20만 원대 했었거든요. 2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했었어요. 제가 직접 그때 그 가격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준으로 해서 3년 전, 그때 3년 전 다이어리를 보고서 12월 달 다이어리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비트코인, 아마 그때 비트코인을 샀으면 한 몇만 원 했을 거예요. 몇만 원. 몇만 원. 한 2, 3만 원 하지 않았나 그러는 거예요. 2, 3만 원. 제가 그걸 보고서 야, 그걸 적어놓으면 뭐하나. 이렇게 샀어야지. 예, 그렇지. 그러니까 시대가, 그래서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나 그거에 대해서 좀 관찰을 심도 있게 하자는 게 제 이제 투자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우리가 벌써 이제 과거가 됐지만은 인터넷이 개발되고 그러면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큰 회사가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흥 재벌이죠. 이제 신흥 재벌. 그런 것처럼 그리고 반도체 혁명,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또 어떤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고 어떤 투자에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금융 쪽이나 이런 쪽은 투자를 보통 잘 안 하고 보통 이제 새로운 성장성이 있으면서 그래도 회사가 미래 가치 있는 쪽에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게 성장주 하면은 보통 그냥 지금은 돈 잘 못 버는 기업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어떻게 성장성이 있으면서도 뭔가 안전성을 담보한 이거 어떤 식으로 구분하시나요? 그때 이렇게 이제 이슈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비즈니스 모델 뭐 이런 거를 좀 살펴보는 편이죠.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 과거에 아주 옛날 얘기인데 그 벤처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아마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1998년 아니요. 그때는 아니고 그러니까는 한 근 30년 전 벤처라는 말을 사람들이 전혀 몰랐어요. 벤처. 90년 그래서, 정도. 네, 이게 그렇죠. 90년대, 1990년대. 그러니까는 벤처를 영어로 써가지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 그 벤처 1호 기업이라는 게 뭐였냐면 지금 GPS. 차량에 GPS를 장착을 하면 그 화물차 같은데 그럼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다 있지만은 그렇죠. 내비게이션은 아예 존재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고 그 GPS를 화물차에다 하면은 되게 빨리 이제 목적지까지 가서 물류가 원활하게 수용이 된다 그래가지고 3,000원짜리 주식이 5만 원까지 갔던 제 기억이 나거든요.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그 회사 이름도 나는데 아마 지금은 상장 폐지돼서 사라져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시대가 앞으로도 지금 주식 투자하면서 이제 역별로 좀 샜는데 아무튼 그 시장은 되게 어렵지만은 또 지나고 나면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주도적인 어떤 섹터로 부각될 그 테마라기보다 어떤 그 기술 이건 어느 쪽이라고 보시나요? 그쪽이 지금 당장은 시장 자체가 이제 돈 버는 쪽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기아차나 뭐 이런 쪽이 올라간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전지 쪽, 2차 전지? 전기차 쪽 그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번에 기아차나 현대차가 괜찮은 게 전기차 쪽에서 매출이 괜찮게 이렇게 상당히 많이 팔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주식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역시 이제 그쪽은 전부 다 뭐 앞으로 미래차가 좀 전기차고 이제 그런 거가 있죠. 니켈 값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원가 부담은 조금 생길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당장 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니까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주식을 요구하나 이제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실적도 많이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쪽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거 보면은 좀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거에 어떤 초기에 진입하지 않으면 가서 괜히 꼭지에 우리 그냥 물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투자를 할 때 그래서 그래프를 봐서 자기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비쌀 때는 사지를 말고 이제 좋은데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은데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부담이 없다는 얘기고 지수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는 그런 주식들 소부장이나 그런 주식들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차가 좋기는 좋은데 연 고점까지 와서 저거를 뚫고 넘어가기는 제가 보기에 부담스럽다는 얘기니까는 여기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떨어지면 사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고 저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러면 그 보통 우리 지금 전기차 이제 보통 그 소부장 전기차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좋죠. 그런데 자율주행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대차, 기아차 빼놓고서 자율주행을 독자적으로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자율주행에 관련돼 있던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에요? 전부 뭐 그와 관련된 어떤 시스템 이렇게 일부 부품이나 부품 전부 다 모듈이라든가 카메라 렌즈 결국에 센서 아니에요. 전부 그렇죠. 다 그 카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품 회사들이 부품 회사.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차 지금 그 최고 저기예요. CEO예요. 근데 나는 납품업체고 가격 결정권을 어디서 갖고 있어요? 저쪽에서 가지고 있죠. 완성차 쪽에서. 완성차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임 대표님이 갖고 계신 거야. 나는 납품업체고. 올려줄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큰 수익이 안 난다. 안 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그쪽 섹터가 좋기는 좋은데 성장성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도적으로 우리 2차 전지처럼 주도적으로 그 시장에서의 그 헤게모니, 그러니까 저 파워를 가지고 갈 만한 기업은 안 그건 안 보인다. 된다. 그래서 소부장이 요즘에 많이 올라간 거는 특수하잖아요. 특수하고 그 소부장 반도체를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네, 반도체. 2차 전지를 말씀. 아니 반도체 보통 소부장은 그 몇 년 전에 그 일본에서 경제보복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서 그 기업체들도 그런 쪽에 그 많이 개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축소를 시키고 따라 붙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독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해자 기업이라 그러죠. 보통은. 네, 그래서 이제 성 밖에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런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지속 성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 쪽에 투자를 보통 하는 게 원래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정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게 반복적인 얘기인데 결국에 이제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돼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사놓고 있으면 회복이 될 때 제일 빨리 올라가지 않느냐. 이제 핵심은 이제 그거라는 얘기죠. 네.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지금 이제 정책 수혜주가 뭘 거냐를 막 찾고 있는데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원전은 이미 많이 올라오고 이제 오히려 빠지고 있고 건설도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좋아요. 그래서 과연 정책 수혜주 이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면서 나오는 테마 혹은 그 유망한 산업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거는 조금 늦은 거죠. 지금. 지금 늦은 거죠. 그게 다 올라갔다가 오늘 같은 경우 다 급락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원전 관련주들은 요번에 솔직히 말해서 누가 될지 몰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리스크는 있었는데 1월 달에 한신기계 같은 경우 3,000원 했었어요. 저가가. 그러다가 요번에 얼마까지 왔어요? 14,000원까지 왔어요.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오늘 떨어져 봤자 11,000원이에요. 근데 그걸 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떨어졌다고 사기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실적이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수주를 받았어요. 뭘 했어요. 물론 회사 자체가 이제 뭐 지난해도 영업이익이 나고 그런데 그게 3,000원, 4,000원일 때 3,000
저 같은 경우도 3,400원에 사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몇 배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인수위에서 요번에 이제 발표했던 게 UAM, 그 도시 항공교통 관련주들. 그런 경우도 그 대장 역할을 했던 베셀 같은 경우는 4,000원 하고 그랬던 기업인데 그 주식이 9,000원 배 이상 올라가가지고 투자 경고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선반영이 다 돼서 다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정책 수혜주라는 거는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그때 써였던 거지. 지금 고민할 건 아니다. 그럼요. 그거는 원래 이슈로 인해 가지고서 인수위에서 말 한마디 나오면서 그 지금 그 이제 우리가 그 소형 건설주라 그래요. 그것도 주택 건설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도 범양건영 뭐 일성건설 이거 벌써 다 올라가고 상한가 치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한번 지나간 테마 혹은 이슈로 인한 그 주가의 또 다른 재상승 이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아니죠. 일회성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많이 떨어지면 올라가죠 다시. 또.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는 이제 경고도 먹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그런 주식들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이 낀 것들. 근데 그게 올라가기 전까지 만약에 떨어졌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격이 조금 좁혀주고 그러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도 경고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경고를 맡겼어요. 그리고 요번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한 것 중에서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경고가 아니고 투자 위험까지 붙은 종목이에요. 비료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렇죠. 사료주도 그렇고. 그런데 그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3,000원도 안 됐던 주식인데, 이제 미국 LA 갈비도 수입하고 뭐 그런 거죠. 그때 갈비에서요. 미국의 미국 유가 올라가니까 한우 가격도 올라간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거래 정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위험하다고 거래 정지 시켰는데 그 다음 날에도 상한가 가고 그런 주식이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고.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2,000원 했던 건데 배 이상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요즘에 5,000원까지 있다가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자리를 이제 찾아가는 거고 그게 이제 또 많이 떨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반등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하나의 이슈가 터지고 그걸로 인해서 많이 올랐던 주식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이슈로 자꾸 이 주식을 봐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도 안 올라갔다 그러면 우습죠. 그거 다 이제 선반영이 됐던 거고 건설주들도 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원재재 가격이 아까 급등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익성에서 결국에 돈벌이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면서 지금 쉬고 있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하여튼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주도주가 다음에 어디서 나올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가지고 막 고민을 하면서 막 경론을 벌이거든요. 우리 댓글창을 보면. 근데 우리 남석관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네. 그렇죠. 그 쓸데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인트 우리가 잘못 잡고 있는 거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돈이 쏠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쪽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빤하잖아요. 돈 버는 쪽은 뭐 그쪽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일반 투자가가 아쉬운 거는 이제 돈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같이 돈이 좀 많으면 현대중공업도 사놓고 뭐 나중에 좋을 거 전기차들도 쭈루룩 사놓고 LG전자도 마음에 드시면 우리 임 대표님 좀 사놓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뭐 그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서 수익을 좀 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고민이 집중을 해야 된다. 고민이 들어가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그 라이브 방송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떤 증권사의 리포트 분석을 이야기하면은 우리 댓글창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네, 실전 투자자의 고수이시죠. 우리 남석환 대표님이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단계에서는 별로 돈을 버는 행위들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장이 정리가- 좋아지면 근데 고민을 할 필요는 있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되 이제 매수는 조금 조심해서 하시고 결국에 이제 본인 책임이지만 그 장이 조금 턴할 때 그러고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는 종목 그때 같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 네, 하여튼 신선한 어떤 네.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신선할 때 봐야지. 그건 장이 좋을 때. 장이 좋을 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정말 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실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한번 꼭 몇 번씩 되새겨봐야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베스트 인컴 남석환 대표님께 좋은 인사이트 또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그 인사이트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